반갑습니다. 우리 4학년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핵심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수직과 평행이라고 하는, 조금은 낯설죠? 수직, 평행, 평상시에 말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처음 듣는 학생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새로운 수학의 용어가 나왔을 때에는 그 뜻부터 정확하게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뜻을 살펴보면서 핵심의 개념을 만나볼게요. 우선 수직과 평행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학년 때 배웠던 평면도형에서는 선분, 반직선, 직선을 배웠고 각각 직각을 학습했었습니다. 또 직각이 있는 도형으로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배웠었죠. 4학년에 올라와서 우리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각의 이름을 정해보았어요. 직각, 예각, 둔각이라는 거 말입니다. 또 삼각형도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으로 이름 붙여보았죠. 삼각형이나 사각형에서 여러분은 직각을 찾아 표시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직각인 것을 쉽게 찾으려면 삼각자나 각도기를 이용하여서 90도인 각을 직접 그려보는 것이 좋겠지요. 여러 가지 삼각형은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도 역시 직각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각과 직각과 둔각을 구분하여 삼각형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었죠. 사각형을 보면서 서로 직각인 변과 서로 만나지 않는 두 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수직과 평행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찾을 수 있죠. 원 모양의 종이를 반듯하게 2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이 직각이었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은 한 개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직각인 부분에다가 직각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사각형을 떠올려 보세요. 직사각형에서 직각을 찾아보면 4개의 각이 모두 직각임을 알 수 있죠. 정사각형에서도 4각이 모두 직각임을 알 수 있어요. 주어지는 도형에서 우리는 이처럼 직각을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직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수직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서 직각인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빨리 눈을 들어서 확인하세요. 직각, 문에서 찾았다고요? 좋아요.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에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요? 좋습니다. 자, 직각을 많이 찾아두세요. 여러분은 방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직각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했었어요. 이 직각은 수직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두 직선이 만날 수 있도록 한번 그려볼까요? 두 직선을 만나게 그린다. 그럼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그려봅니다. 모두 그렸나요? 어때요?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십자 모양이 됐죠? 그래요. 자,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수직의 뜻을 알았죠?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직선 가와 직선 나가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입니다. 그렇다면 직선 나는 직선 가에 대한 수선이고 직선 가는 직선 나에 대한 수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수선이라고 하는 건요, 수직인 직선에서 수직인 직선, 수직, 이렇게 수직인 직선의 준말이에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한 직선은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 되는 겁니다. 수직과 수선 확인했어요.
평상시에 주변에서 직각을 찾아보는 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직각인 부분을 찾았으면 수직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선은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요? 한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에 수선을 그어보려고 합니다. 방법 1. 삼각자를 사용하여 수선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삼각자에서 직각을 낀 변 중 한 변을, 직각을 낀 변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을 낀 변 중 한 변을 주어진 직선에 맞추고 직각을 낀 다른 한 변을 따라 선을 그으면 수선을 그을 수 있어요. 방법 2. 각도기를 사용해서 주어진 직선에 대한 수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주어진 직선 위에 점 기역을 찍습니다. 각도기의 중심을 점 기역에 맞추고 각도기의 밑금을 주어진 직선과 일치하도록 맞춰주세요. 각도기에서 90도가 되는 눈금 위에 점 니은을 찍어요. 이제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각도기를 사용하여 주어진 직선에 수선을 그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그은 직선이 주어진 직선에 대한 수선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각도기 눈금에서 90도가 되도록 직선을 그었기 때문에 수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각도기를 사용해서 수선을 긋게 되면 90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주어진 직선에 수선을 그을 수 있답니다. 교실에서도 수선을 찾아볼 수 있죠. 교실 앞 칠판의 가로는 세로에 대한 수선이에요. 또 창문을 보세요. 창문의 가로는 세로에 대한 수선이죠. 이런 수선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었냐고요? 한 직선을 찾고 그 직선에 수직인 직선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또 책이나 공책, 자와 같이 직각인 물건들을 활용해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각자는 어떤 방법으로 찾았는지 그 정보를 교환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평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선생님 눈앞에는요,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가 직사각형 모양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가로가 서로 평행해요. 그리고 세로도 서로 평행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평행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해주어야 하냐면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합니다.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한 직선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금 한 직선을 그어보세요. 세로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선 그었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가로로 두 개의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처음 그었던, 세로로 그었던 한 직선을 싹 지어보세요. 그렇다면 가로로 그었던 두 개의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그려주어야 할까요? 내 맘대로 자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가로선을 그으면 안 되나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거를 평행하게 그리지 않으면 선들을 쭉 연결을 하였을 때 지구 몇 바퀴를 돌아서 그 선은 만날 수가 있어요.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한 직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 필요합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한다.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삼각자를 사용해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직선에 왼쪽에 삼각자를 고정시키고요. 그리고 그 삼각자의 오른쪽에 또 다른 삼각자를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삼각자에 직각을 낀
한 변은 주어진 직선에 맞추고 직각을 낀 또 다른 한 변은 왼쪽의 삼각자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놓은 삼각자를 위아래로 움직여 가며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평행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삼각자의 한 변에 대해 그은 두 직선이 서로 각각 수직이 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 준 거랍니다.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평행선은 셀 수 없이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은 반드시 한 개만 그릴 수 있어요. 그리는 방법은 삼각자에서 직각을 낀 변 중 한 변을 주어진 직선에 맞추고 다른 한 변이 점 기역을 지나도록 놓은 후 다른 삼각자를 사용해서 점 기역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일까요? 먼저 놓은 삼각자의 한 변에 대해 주어진 직선과 그은 직선이 각각 서로 수직이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 삼각자를 주어진 직선에 놓을 때는 직각을 낀 변이 점 기역을 지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교실에서 평행선을 찾아볼게요. 교실 뒤에 게시판, 여러분이 그린 그림, 사물함, 도화지, 그래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평행선을 찾을 수 있군요. 평행선을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한 직선을 찾고 그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평행선을 얼마든지 그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평행선을 다 그어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에 평행선 그었죠? 평행선 사이에 선분을 한번 그어보세요. 점과 점을 곱게 이은 선이 선분이죠? 자, 선분을 다양하게 셀 수 없이 많이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한번 그어봐요. 이것도 선분이니까요. 이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평행선 사이에 그을 수 있는 선분 중에서 바로 이 수선은 길이가 가장 짧지요. 이걸 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 수학의 용어인데 단어가 굉장히 길어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 전체가 하나의 용어가 돼요. 평행선 사이에 그을 수 있는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더 정확하게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재어도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평행선, 그 사이의 거리를 재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평행선 사이의 수선의 길이를 재면 되겠죠. 공책 가지고 있죠. 그 공책에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자로 한번 재어보세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공책에서 공책이 지금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평행선은 두 쌍이 있어요.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봤거든요. 가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가로의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잖아요. 그 직선 사이의 거리는 25cm네요. 세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았더니 이거 18cm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공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해요.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수직과 수선, 평행과 평행선,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에 대한 뜻을 익혀둡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